네, 청소차 합장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약간의 몇 가지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 나흘 전 저와 함께 보수의 심장 대구로 한번 가보시죠. 영상 만나보시죠. 저도 불안하겠네. 이게 아마추어들 태워놓고서. 전체 다 주는 거 빨리 가도 됩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11일 나흘 전에 찾았을 때 저 쓰레기 청소 차량에 탑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민지 기자, 저것과 관련해서 황 대표가 고발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탑승한 모습을 방금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헬멧이라든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제 저렇게 간이발판에 올라서서 탄 행위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라면서 광주 시민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저런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취지인데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황교안 대표 영상을 한번 계속 봅시다. 황 대표가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저 청소 차량에 탑승을 했는 것까진 좋은데 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황 대표가. 저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고요. 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차량에 발판이 있잖아요. 저 보세요. 예, 자막 좀 빼주세요. 저 보면 발판을 딛고 황 대표가 올라서잖아요. 저게 환경미화원들 안전 때문에 저런 발판을 설치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건데요.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황 대표가 큰 잘못을 한 겁니까? 그냥 단순한 좀 해프닝으로 넘겨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해프닝에 가까운데요. 예. 굳이 이걸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지자면 실정법 위반인 거는 맞죠. 그리고 많은 환경미화원들께서도 실정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둔감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아마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예. 저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이 투쟁 대장정이라는 게 너무 그림 의식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지금 보면 저것도 그림이 되거든요. 예. 저 청소차 따라다니면서 걸어가서 이 청소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차에 타고 저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그림 되는 걸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저런 일이 또 있으시다면은 가급적 좀 법을 지키고 예. 또 안전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제1야당 대표가 노동환경이나 산업안전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조 부장은 무슨 생각 드셨어요? 네. 우선 이 준법 근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보호장구도 차고. 그런데 이 현장에서도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분들을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을 체험해야만 그것과 관련한 좋은 정책도 나오고 대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좀 어떤 범법 행위로서의 어떤 처벌보다는 일단 해프닝으로 조금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을 한 주체가 대구에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아니고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문길주 부장이라는 분이 황교안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황교안 대표가요. 오늘이 이제 5월 15일이니까 사흘 후면 이제 광주로 찾게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물병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밝혔는데 예.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요 좀 거칠고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하. 오늘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폭도, 그다음에 북한군의 침투, 이런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또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광주에 내려가겠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가서 이렇게 물병 맞으러 가는 겁니다. 나 좀 두는 게 패다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를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의학적 용어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자, 글쎄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월 18일 날 광주를 차지할 그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 황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친 발언인데요. 글쎄요, 이정미 대표의 황 대표를 겨냥한 사이코패스 발언, 조 부장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많이 부적절하죠. 아하. 물론 한국당의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그 망언, 여기에 대한 징계 문제가 지금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 참 네. 답답해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 특히 친하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갈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런데 광주 방문을 앞두고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이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역사를 왜곡한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 제1야당의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정미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정미 대표가 굉장히 점잖은 분이거든요. 네. 대변인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예. 우리가 묻지마 범죄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용어 자체를 썼다는 거, 그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향해서 부적절한 용어를 예. 쓴 것. 문바, 이것 때문에, RX. 네, 이것 때문에 이정미 대표도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막말을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라고 어떤 상대를 비판하는 거는 2012년 대선 직전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재윤경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도둑놈, 뭐 기생충, 사이코패스 막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예. 중요한 건 이 선거 결과가 졌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정미 대표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침 오늘 이제 박원석 의원 나와 계시니까요. 이제 같은 당에 속해 있는 지금의 이제 정의당 대표의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오늘 발언, 우리 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정미 대표가 평상시 언행이 좀 신중하신 분입니다. 가벼운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 저도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라디오 생방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사실 황교안 대표하고 정의당의 첫 만남이 별로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황교안 대표가 그때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정의당을 방문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드루킹과 노회찬 의원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이정미 대표가 뒤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분이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광주권도 그런 겁니다. 지금 광주 시민들이 제1야당 대표가 5.18 와가지고 추도식 와서 추모하는 걸 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할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당내에서 북한군의 소행이다, 폭도다, 이런 망언이 있었는데 그 처리는 미적되면서 아하. 광주에 가겠다고만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의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점 또한 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소는 좀 거친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맥락은 이해하겠으나 그 표현만큼은 안 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여의도 정치권이요. 정치인들의 입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고품격 단어를 솔선수범해서 써야 할 분들인데 요즘에 지금 막말 논란이 너무 많이 불거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시더군요. 자, 어찌됐건 이정미 대표의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이 사이코패스 발언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그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도 막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막말한 게 누구냐. 저도 민주당에게 참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말하냐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황교안 대표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막말 공방 정치권에서 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황교안 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로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한번 가보시죠. 지난 일요일은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12일 부처님 오신 날에 경북 영천에 있는 큰 사찰이에요. 은혜사라는 이제 사찰에서 이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 봉축 법요식에서 다른 분들 한번 보세요. 손을 보면 이렇게 우리 합장이라고 하잖아요. 합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불교의 예를 갖추는데 황교안 대표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전도사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합장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개인 황교안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갔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불교의 예의인 합장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이번에 신자세요? 봉축법요식을 예. 여러 사찰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저도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교회도 가고 또 성당도 가게 됩니다. 가면은 미사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신자로서 이 종교적 신심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저랑 다른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교의 정신과 가치를 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예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황 대표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예. 국가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종교적 소신도 중요한데 예. 조금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종교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종교적 편협함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로 출신이잖아요. 장로 출신이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찰에 가가지고 예불을 드릴 때 불교식 예법을 따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관불의식이라 그래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이 의식이 있는데 예. 그걸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안 하실 문제인가? 아. 조금 황 대표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부장, 황교안 대표가 아직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네. 정치, 뭐랄까, 신인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 때문일까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접근하지 못한 거죠. 정치에 네. 접근하지 못한 그런데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제1야당의 대표, 특히 대선 후보로까지 가려고 하는 분에게 예. 아직은 초보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 네, 본인이 빨리 프로로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금방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네, 모든 종교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통합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로고 얼마나 독실한 개신교, 기독교 신자죠. 기독교 신자였는데 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늘 강조를 했어요. 내가 믿는 종교가 있으면 남이 믿는 종교도 중요하다. 그리고 불교 방송의 각 지역 방송사들 다 개국하도록 아하, 노력을 했거든요. YS가요? 네, 그리고 네. 김대중 정부 때 불교를 담당했던 분이 한화갑 전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종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아, 천주교 신자?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정 스님과 이혜인 수녀님의 대담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짠하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바로 이런 종교의 본질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예우, 네, 국민 통합이라든지 예.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두 분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이제 황교안 대표의 합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민지 기자, 두 전직 대통령들이 새삼 또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네, 황교안 대표처럼 이제 독실한 개신교 장로였던 두 전직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독실한 기독교 장로님이긴 하지만 사찰 방문 때마다 이렇게 합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합장 대신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묵례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자연스럽게 사진이 나오고 있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독실한 기독교 신자 장로였고요. 저렇게 합장을 했고, YS 같은 경우는 합장까지는 아니나 어쨌든 목례를 통해서 예를 갖췄다. 네. 그런 얘기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예. 서울시장 시절에 예. 봉헌 발언. 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그랬다가 아 뜨거라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각고의 노력을 한 겁니다. 예. 네, 황교안 대표도 저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몸이 근질근질한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누굴까요? 예, 화면 한번 주실까요? 자, 다름 아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요즘에 막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홍준표 전 대표, 그 황교안 대표 말이에요. 자랑스러울 것 없는 공안검사 시각. 이미지 정치로 성공한 사람은 망가지는 순간 몰락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데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무심결에 내뱉은 달엑스 보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장외투쟁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큰 목표가 달엑스 12 하나로 희석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제 단어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엑스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달엑스 12 하나로 희석될 수 있어. 홍준표 전 대표가 조부장 그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저렇게 겨냥한 거는 무슨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본인이 지금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잊혀지고 있다라는 예. 불안감. 일단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라는 현직 대표가 들어서면서 예. 지금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정치는요, 잊혀질 때는 완벽하게 잊혀져야 돼요. 완벽하게 잊혀져야 예. 된다고 오히려. 그래서 국민들이 아. 정말 그분 지금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네. 늘 정치인이 조급증 때문에 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보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했는데 본인이 워낙 이 보수의 품격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직 대표, 전직 대선 후보가 기사화가 되려면 정말 그분이 입 바른 소리, 네. 그러니까 미스터 쓴소리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기자들이 예.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가르거든요. 본인이 아마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이런 것 같아요. 저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막 좀 조바심을 내는 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죠? 네, 조 부장께서 좀 잊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으셨는데요. 범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살펴보면요. 일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반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위가 밀려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29.9% 지지도를 아하, 갖고 있는 그렇군요.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4.4%의 지지도를 기록했네요. 예, 범야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박 의원님. 저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두 현직 대표가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홍준표 있다. 전 대표가 이게 좀 쓴소리를 많이 하더라도 판을 잘 읽고 그다음에 전략구사에 비교적 능한 분이에요. 이 야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개는 안 됐는데 페이스북에 다른 글도 하나 썼는데 그 내용을 보냐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예.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독백처럼 쓴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외연 확장이나 중도 접근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막 나가지 말고 수위 조절하고 전략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